정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트남 주요 경제 및 사회 기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스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타까워했던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발표 실효성과 일관성을 비판한 기사가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방 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이야기한 내용일 수 있으나 일부 베트남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2022년 초부터 국제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국제관광 명소는 2021년 11월부터 백신 여권에 기반으로 제한된 국제관광을 시작한다는 보도 기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내 국내 관광을 선별적으로 재개한다는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해석 기준이 제각각이라 전국적으로 정책 시행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논점의 기사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지역마다 지켜야 하는 검역 및 방역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여행사와 관광객 모두가 국내 관광 계획을 주저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달 하이퐁 거주자 득 안 씨는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택에 격리되었으며 봉쇄 해제 이후 휴식을 위해 가족과 함께 라오카이 성에 있는 리조트 타운인 사파로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라오카이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위험이 낮은 그린존으로 간주되는 하이퐁에서 오는 사람들은 방역규칙에 따라서 72시간 내 발행된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씨가 라오카이 보건소 한라인으로 전화 문의했을 때 그의 가족이 하노이를 거쳐 라오카이 지역에 도착하면 7일간의 격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여행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월 중순인 현재 라오카이는 하노이를 완전 그린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안 씨는 과거의 전력이 걱정되어 여전히 국내 여행지 관광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역 간 여행 규정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사파에 도착한 후 하이퐁으로 돌아갈 때 격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적용 범위 및 지역사회 감염률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지방정부가 해석하는데 각기 다르다는 내용이 요점입니다. 하노이와 라오카이의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이 코로나 위험이 낮은 그린존으로 분리했지만 하이퐁은 아직 팬데믹 위험 수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각 지역 전염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지침은 두 가지 기본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18세 이상의 성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과 두 번째, 일주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그린존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치민 주민인 안뜨 씨는 엄격한 도시 봉쇄로 몇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었다가 토요일부터 중부 고원 지방의 람동 지방에 있는 인기 있는 리조트 타운인 달랏 지역이 다른 안전지역 간 관광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관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린 및 옐로우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은 검역이 면제되지만 호치민과 같은 레드 지역에서 온 관광객은 7일 동안이나 집이나 숙소에서 건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뜨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요. 숙소에서 모니터링이 시설 격리인지 아닌지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엄격한 방역 기준에 의한 여행 규칙과 지방정부 간 검역 규정의 불일치는 베트남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최대 여행사인 벳트래블의 응옌러 흐엉 부국장은요. 금요일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의 여행정책과 지방정부 간의 정책 기준 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관광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은 안전이 최우선 순위이지만 테스트 및 검역 규칙이 지역마다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관광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엉시는 베트남 관광청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정책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후엉시는 또한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전략에서 전염병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기본으로 여행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비엔 베트남 관광협회 부회장은요, 빠른 관광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중심지와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베트남의 일부 관광지역은 사회적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10월 초부터 관광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장과 까마오성은 호치민 및 인근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돌아온 후 베트남 메콩 삼각주에 새로운 코로나 핫스팟이 되고 있다는 어이없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방보건당국에 따르면 까마오는 4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369명밖에 안 되는 코로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메콩 삼각주 지역 중 가장 적은 코로나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확진자 집계가 무려 3배 정도 되는 1100건을 넘어섰고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는 호치민 및 인근 지역에서 돌아온 이주노동자였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매일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10월 1일 봉쇄 완화 정책을 실시한 이래 1000명 아래로까지 떨어진 코로나 확진자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효과인가요? 어떻게 호치민에서 멀쩡하다가 고향에 내려가니 확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현재 호치민 확진자 수가 정확한 것일까요? 그들도 고향에 가면 확진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동 제한이 완화된 10월 1일 이후 호치민 동나이 빈증성 등에서 3만 명 이상이 까마오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치민시와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 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보건당국은 귀향민이 돌아온 후 며칠간 하루 평균 200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현재 속장은 3,300건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호치민 및 인근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가하는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까마오 당국은 모든 임시병원을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옌 반 둥 까마오 보건국장은 일부 병원이 코로나 치료시설로 전환되어 이 지역의 수용 능력을 1,700개 병상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둥 씨는요, 앞으로 환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치민시는 지금까지 4명의 의사와 무려 4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를 파견하고 최남단의 접이식 침대 1000개, 의료용 마스크 11,000개, 소독제 175kg, 라면 5,000상자를 제공했습니다. 4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파견. 대단합니다. 점반라우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속장에서는 지역 의료시설에 약 1980명이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당국은 많은 야전병원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코로나 치료시설 건설에 190억 베트남동, 미화 83만 3천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라오 씨는 말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의사 10명과 간호사 60명이 속장으로 파견되었고 인근 건토시는 예방접종 진행을 돕기 위해 의대생 100명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최대의 경제도시인 호치민과 인근 도시는 봉쇄 해제와 함께 2021년 음력설까지 최대의 구인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개월간 버티다 도시를 떠나는 노동인구가 4개월 전 떠났다 다시 구직을 위해 호치민으로 입성하는 노동인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치민을 떠나는 귀향자에 의해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수천 명에 달하는 귀향 후 확진자들이 호치민에 있었다면 과연 확진자가 됐을까요? 안전했을까요? 지금까지 정스타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주요 기사를 함께 리뷰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